쿠팡, 퇴직금 먹튀, 민생 대참사. 검찰이 무혐의로 싹 날려버린 그 충격의 내막. 분노 폭발, 불매 선언? 여러분의 댓글로 같이 터뜨려요. 쿠팡 무혐의 사건의 최종 책임자였던 엄희준 전 지청장 관련 보도입니다. 엄 전 지청장이 수사보고서에 핵심 증거를 누락시키도록 한 데 이어 불기소 결정문에도 중요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고용노동청이 쿠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때 핵심 근거로 삼은 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쿠팡 내부 지침서와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도록 불리하게 변경된 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별도 안내하지 말라는 쿠팡 내부 지침이 변경 규칙을 적절히 안내해야 한다는 대법 판례에 위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보고서 초안에서 이 지침서와 대법 판례에 대한 판단은 빠져 있었습니다.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민사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취업규칙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할 핵심 근거를 넘겨받고도 외면한 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한 겁니다. 엄지청장의 지시대로 한 달 뒤 최종 수사보고서는 취업규칙 무효 주장이 민사 관련 주장에 불과하다고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엄지청장은 노동자들에게 통보되는 최종 불기소 결정문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부분이란 내용을 아예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떠넘기는 결정을 해놓고 외부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조차 빼라고 지시한 겁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통보받은 결정문엔 노동청이 제시한 쿠팡 내부 지침서도 대법 판례도 모두 누락됐고 왜 누락됐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빠졌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반발한 쿠팡 사건 담당 부장검사는 처분 직전 검찰 내부망에 핵심 증거와 판단이 누락됐으므로 그 근거를 남긴다며 기록을 남겼고 대검에도 쿠팡 사건 관련 부장검사 견해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 의견서까지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고 부장검사는 현재 상부 승인 없이 개인 의견을 보고한 것을 두고 대검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엄 전 지청장은 JTBC에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민사 판단은 별개이기에 따로 논의하지 말자는 취지였고 불기소 결정문 포함 여부는 문제될 쟁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처분이 적절했는지는 항고 사건 재수사로 결론이 날 문제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퇴직금 체불 사건을 수사하다가 담당 검사는 이것을 기소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고 네. 그전에 노동청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위에 있는 부장들이 위에 있는 검사들이 이거 막았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네. 말하면. 네. 전 이제 오마이뉴스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더라고요. 네. 취재를 많이 했고 또 국회에서도 얘기했고 또 마침 오늘 의원님 오신다니까 이거 노동 문제니까 한마디로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검사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느꼈는데 물론 본인들은 네. 부인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구조적으로? 일단 이 사건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우리 환노위의 김주영 간사님이 집중적으로 좀 제기를 했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도 이러저런 말들이 오고 갔지만 어쨌든 올해 그 노동부에서는 네. 이거는 퇴직금 그 법 위반인 것 같다.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를 했어요.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검찰에서 이 지금 진정을 한, 그러니까 자기 상관 차장 검사랑 당시에 부천 지청장 검사장이죠. 네. 이 두 명을 그리고 두 명 포함해서 이제 노동부 그 공무원도 이제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네. 진정을 감찰 및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대검에다가 그 부하 밑에 있는 검사가 부장 검사가 위에 있는 검사들을 네. 수사 의뢰를 한 정말 초유의 사태 아니에요? 초유의 사안이고요. 내부적으로 이런 일들이 검찰 내부적으로 벌어진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얼마만큼 이 부장검사 입장에서는 답답했으면 네,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인데 네. 심지어 범죄니까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 작성된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죄, 네. 이런 걸로 수사해달라는 거고 내부 부조리에 대해서는 감찰해달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쿠팡이 조금 배경 설명을 네, 드리면은 쿠팡이요 정규직보다 일용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알려진 것은 일용직이 10만 명이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거는 쿠팡 물류센터, 소위
CFS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 물류센터고요. 네. CLS라는 택배 회사는 또 별개입니다. 아. 지금 이 사안은 CFS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하는 네. 그 쿠팡의 하나의 자회사죠. 네. 여기서 벌어진 일인데 아. 여기에 정규직 한 15,000명 정도 작년 기준. 네. 근데 일용직은 10만 명이 넘는 걸로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비정규직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어떤 이런 대기업에서 이 일용직 규모가 이렇게 많을 수 있는지 건설 현장도 아니고요. 저 지금 10만 얘기 듣고 네. 약간 충격받았어요. 비율로 따지면 이건 대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고용 형태예요, 사실은. 없죠. 네. 그러니까 정말 질 나쁜 고용 형태의 선두주자입니다. 쿠팡이.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고 네. 일용직들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을 안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취업규칙이라는 것을 변경을 합니다. 네. 불이익하게. 네. 그럼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을 하게 되면 네. 그 과반수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 동의 절차가 없었던 상태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했기 때문에 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다. 그러면 기존 취업규칙에 따르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네. 왜 퇴직금을 안 주냐라고 네. 해서 진정을 하면서 시작된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쟁점은 그럼 뭐냐? 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된 건 맞냐? 네. 그리고 불이익한 변경 과정에서 과반수 노동자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이제 쟁점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노동부가 네. 검찰에서 영장 발부, 법원에서 영장 발부된 걸 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확보한 자료를 보니 아 이건 혐의가 인정된다. 네. 노동부가 기소견을 송치했는데 이 검찰 내부 처리 과정에서 차장검사 검사장이 담당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직접 담당하는 주임 검사한테 야 이거 혐의 없음으로 보고해.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결과물들은 제외해라고 그렇게 사건 처리를 했다는 게 이 네. 부장검사의 진정서 요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 및 감찰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진정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문제이고요. 너무 충격이에요. 네. 이거는 뭐 영화화해도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네. 지금.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가지고 네. 문제가 다시 불거지니 노동부가 네. 자 그런 부분들은 검찰에서 수사 및 감찰하면 되고 노동부가 할 일은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그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네. 우리가 위법이 없는지를 네. 들여다보겠다 네. 이렇게 나섰고요. 네. 만약에 이게 실제 그 변경 취업규칙이 문제여서 위법이다라고 확인이 되면 네. 그 퇴직금 미지급 사안이 네.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용직 10만 명 10만 중에 명인데. 대상자가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상당히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의 그런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그거가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 검찰의 어떤 진정권도 네.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마 한노희의 어떤 김주영 간사님을 포함해서 네네. 의원님들이 많이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건 문제는 정말 쿠팡이라는 이 자체 계속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이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얼마나 이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드러난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이거 덮어주려고 지금 노력하다가 밑에 네. 있던 그 부장검사가 열받아가지고 예. 고소 고발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오마이뉴스에서 이 기사 읽고 너무 드라마틱해서 네. 아이 설마 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받지도 않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씩 기사 나오더니 국회에서 얘기가 되니까 최근에 좀 기사가 나오는 그런 상황. 오늘도 뭐 네. 단독 기사가 하나 JTBC에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어미준 검사는 오마이뉴스의 진정서 내용을 두고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이 어미준 검사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쿠팡 좀 열심히 괴롭혀 주시고요. 쿠팡 건에 대해서 하나만 더 네네. 말씀드리면 진정서 내용 중에 이게 또 나와요. 공무상 비밀 누설. 이게 뭐냐면은 압수수색 과정을 알렸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아 내부에서. 네. 네, 네. 누구에게? 쿠팡 변호인 측 김앤장 변호사에게. 그분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고 심지어 피진정인과 연수원 동기고 뭐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가족 네. 모임도 같이 하고 할 정도의 굉장한 친분이 있고 네. 이런 내용이 진정서에 다 기재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압수수색 과정을 알려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까지도 그 수사해달라 이렇게 해놨고요. 네, 네.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건 네. 엄청난 일이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쿠팡 물류 시스템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네. 노동 영역에서는 최악의 기업이라고 저는 단정해도 시원치 않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쿠팡을 계속 다루는 거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다뤘던 쿠팡의 어떤 문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 쿠팡이 약속은 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약속을 네. 제대로 또 이행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네. 주된 문제 제기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근데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진짜 쿠팡은 피도 눈물도 없어 보여요. 일용직 노동자가 네.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삶이. 그렇죠. 그런데 그들한테 퇴직금 안 주려고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지급을 안 한 거야. 내부 규정을 규정을 바꿔갖고 그 조금 안 주려고. 그래서 이분들이 고발을 한 건이야. 쿠팡을. 네. 그런데 검찰 어미준이가 이거는 혐의 없다고 덮은 건이야. 쿠팡 편을 들면서 화나고 있는 건지 확인해. 지금 적고 계시죠. 예. 적고 계셔. 고용노동청은 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건 담당 부장 검사도 이거는 뭐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지청 어미준이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A 부장 검사는 지난 5월에 어미준이 얘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얘 좀 처벌해 주세요라고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네. 그런데 어미준이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대놓고 국회의원이 물어봅니다. 어미준이, 너 왜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주임검사에게 왜 무혐의 지시를 내렸냐?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랬더니 어미준이가 아니 뭔 소리냐, 나 패싱한 거 아니다. 이 사건을 가장 잘하는 검사가 주임검사라서 주임검사한테 의견만 물었다 라고 했는데 그냥 똑 떨어지는 반박 증거가 나왔죠. 예, 요거 딱 나와버렸잖아요. 네. 요거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주임 검사가 그 부장 검사한테 이렇게 메신저를 보냅니다. 부장님, 땡땡땡 검사입니다. 금요일에 청장님께서 어미준이 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방 사건이 어려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는데 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사건은 뭐 구약식 뭐 얘기하는데 쿠팡 무혐의 딱 떨어지죠. 딱딱딱 요렇게 아예 그냥 결론을 내버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도 거짓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어본 게 아니라 검토 방향을 알려줬다. 아예 그냥 지침을 내려버린 것처럼 보이죠. 네. 자, 그런데 어미준의 문제 어제 JTBC를 통해서 더 구체화됐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2023년 쿠팡은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아가지 못하게 취업 규칙을 바꿉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가 쿠팡을 고발한 건이거든요. 2024년 9월에 고용노동청이 쿠팡을 압수수색을 해서 쿠팡 내부 지침서를 확보를 했어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일단 내부 지침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일용직들에게 퇴직금과 근로기간 단절에 대해 별도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고 이의 제기할 때만 개별 대응하라.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아라. 그렇지. 그러니까 알려주지 마라. 우리 취업 규칙 변경된 거 얘네들한테 알려주지 말아라잖아. 모르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법 판례상 이 자체가 무효가 돼요. 대법 판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꿔놓고 적절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지 않으면 그 취업 규칙은 무효다. 대법 판례가 있었던 거야. 그럼 저 내부 지침서는 확실한 증거가 되네. 그러니까 핵심 증거야. 이 내부 지침서가 핵심 증거란 말이야. 그래서 1월에 노동청이 이게 워낙 핵심 증거니까
이 핵심 증거를 근거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던 거야. 여기까지 됐죠. 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3월 부산지청은 전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낸 1차 수사 보고서를 대검에 보내는데 그때 이 핵심 증거를 쏙 빼버립니다. 부천지청에서 이 핵심 증거를 빼버려. 핵심 증거를. 이게 가장 이게 핵심이야. 근데 이거를 빼고 대검에 빼고 그래서 어미준이 너 이거 왜 뺐냐 물어봤어요. 네. 그럼 어미준이가 최소한 사람이면 부끄러워하거나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면 미안해야 되잖아. 뻔뻔합니다. 어미준이 뭐라고 합니까? 담당 검사가 먼저 무혐의 의견을 냈다. 취업 규칙 관련 내용은 부장검사 개인 의견서로 대검에 보냈으니 누락된 건 아닙니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네. 야 잠깐만. 부장검사가 보냈으니까 누락된. 그러니까 너네 차원에서는 누락시킨 거 맞잖아. 핵심 증거인데. 화가 너무 나는데 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그렇죠. 가리고 있다. 예. 이 사안에서는 세 가지 정도 쟁점을 좀 뽑아보면 먼저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거리를 냈다. 검사는 한동안 또는 그 이상 보안 수사권은 입에 거론해서는 안 되겠다. 교보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바로 검사 동일체의 원칙. 검찰청법 7조에 이 쑤셔넣었던 원래 행정공무원은 위임의 법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조직법 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그 8조를 보면 내 권한 말단 공무원이지만 나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내 이름과 내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7조는 상급자는 사전 지시금지입니다. 이게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 조직 문화입니다. 다만 6조에 사후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검찰청법 7조 2에다가 쑤셔 넣어가지고 네. 검사 동일체의 원칙. 따라서 상급자가 언제든지 그 업무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전시킬 수도 있고 또 옆에 검사한테 승계시킬 수 있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짓거리를 했다. 그래서 중수청이 가든 공소청이 가든 네. 행정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네. 행정 위임의 법리를 반드시 거기에 규정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쟁점이 나오는 거고 끝으로 네. 증거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 특히 무죄줄 결심이면 증거를 빼버린다. 그건 정말 나쁜 짓이야. 이게 바로 증거 조작 법 왜곡죄에서 가장 중요한 법 왜곡죄. 포인트이기 때문에 법 왜곡죄 정말로 통과돼야 된다.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 수사, 기소, 재판까지, 그렇죠. 판사까지 모두 네. 관여되는 자는 법 왜곡죄 그렇지. 신설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 동의합니다. 어미준 지청장 말이 어미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그 주인 검사가 무혐의였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주인 검사가 그 사건 배당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무혐의 지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주인 검사한테 지금 책임을 미루는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거고 너무해. 지금 차장 검사가 지금 부장 검사한테 했던 말을 들어보니까 그거 잠깐 그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장 검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부장 위에가 차장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일반 사회랑은 좀 다르죠. 부장 위에 차장인데 차장 검사하고 이 힘들었던 부장 검사하고 나눈 메신저가 이번에 또 JTBC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거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부장 검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좀 많이 받았나 봐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동희 당시 차장 검사가 이 부장 검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메신저로 어미준 청장님께서 취업 규칙 무효 여부 판단할 필요 없다고 하신다. 괜한 분란 소지 민사 재판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좀 조용히 있어라. 네. 이런 취지의 어떤 그런 메시지. 그러고 나서도 내용이고요. 부장 검사가 나 정말 잠도 못 잡니다. 제발 한 번만 좀 이야기 나눕시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충심으로 내가 말씀드려. 근데 아예 대꾸도 안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메신저에서 말을 나눕니다. 그렇죠. 여전히 핵심 증거가 좀 누락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 김동희 차장 검사가 논리도 안 맞고
억지 부리는 것 같다. 아. 역시 조용히 해라. 아,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억지 부리는 어, 거야. 네, 부장검사 부장검사가. 너 왜 네. 이렇게 억지 부리냐 이놈아. 저기서 핵심은 네. 괜한 분란의 소지. 아, 저게 그럼. 핵심이에요. 아, 이게 핵심이야. 그 위에서 밑에 검사들한테 아이고. 조용히 시킬 때 분란 만들지 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장검사가 사실은 부장검사쯤 되면은 검찰의 간부급이고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그 누락된 증거를 대검에 스스로 개별적으로 보내잖아요. 저런 네.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소가 맞는데 검찰이 사건을 좀 물럭거리더니 무혐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경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과연 사건을 가지고 제대로 된 처분을 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쿠팡 무혐의 부분은 그냥 뭐 단순한 뭐 노동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 네. 검찰 수사권 전반을 들여다봐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지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한 의혹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저희가 저 검사들을 전부 다 증인으로 아. 신청을 또 해놨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분노할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아마 여러분도 여기서 폭발할 겁니다. 자, 저 부장검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참다 안 돼서 제발 이 어미준을 좀 처벌해달라고 대검에 진정서를 냈잖아. 네. 그런데 참, 진짜 열받는다. 대검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받았잖아. 네. 어미준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부장검사를 족칩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대검이 이 부장검사를 불러다가 야, 너 왜 위에다가 얘기하지 않고 너 부장 전결로 영장 청구를 했느냐. 그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지청장 승인 받지 않고 대검찰청에 쿠팡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왜 너가 냈어? 이놈은 아주 그냥 나쁜 놈이야. 라고 부장검사를 족치고 있습니다. 조직의 파괴자다. 네.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대검에서. 와, 이거 너무 분노 포인트 아닙니까? 이거는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폭발했어. 됐다. 이 부장검사는 우리 박정훈 대령의 사건의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여기서 포인트는 대법원의 판결. 이 민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헌법 10조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기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장검사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따라야 될 절차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 정신과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려는 이 사람을 집단적으로 지금 탈탈 털어서 처벌하려고 한다. 박정훈 대령과 처지가 비슷해 보입니다. 따라서 어미준이를 이 핵심 증거, 내부 지침서를 누락시키겠다, 네. 은폐하겠다. 네. 허위 공문서 작성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네. 중요한 건 직권남용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직권남용도. 직권남용을 본죄로 네.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부수적인 관련 범죄로 해서 공수처에 고발 들어갑니다. 공수처에 고발 들었어. 뭐 공수처가 알아서 하겠죠.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좀 다른 접근의 의심도 해보는데요. 네. 왜 어미준은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본인의 이제 직속 부하가 본인을 대검에 신고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가면서 쿠팡을 케어했을까? 쿠팡하고 대통령실하고 인적 교류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심을 예. 해보는데요. 의심 아닙니다. 그거 네, 굉장히 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검색 엔진에다가 포털에다가 쿠팡에서 정치계 정관계에서 누가 많이 갔는가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우리 그때 한번 잠깐 네. 뭐 자료 준비한 거 있었는데 예전에. 네, 그런 게 아마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실제로 이거 아닙니까? 이제 취업 규칙을 아무리 회사가 마음대로 작성을 하더라도 이게 노동법 하위에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동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 쿠팡이 플랫폼 뭐 물류 뭐 이렇게 유통 이런 걸 하면서 또 외주 하청 그다음에 소비자들과의 갈등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국회나 정부 쪽에서 보면은 쿠팡에서 대관 이른바 정부 기관 권력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비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눈썰미를 가지고 네. 어미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본질이죠, 사실은. 네. 쿠팡 사건은 민생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노동자의 퇴직금에 관한 사건이고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렇습니다. 사건인데 그런 사건마저도 검찰이 저렇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진짜 할 수 충격이야. 있다는 거예요. 수사권을 네. 가지고요. 그래서 충격. 쿠팡 사건을 포함해서 과연 검찰의 수사권, 보안 수사권이 그 과연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사안입니다. 아니 근데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이 그 얼마 한다고 그거를 안 주려고 그걸 바꾼 거야. 쿠팡이 진짜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네. 그런 이 정말 사회적 약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법은 정의롭고 평등한가라는 네. 근본적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전 국민에게 좀 전달이 돼가지고 전 국민이 같이 좀 싸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이거 이 사안만큼은. 저는 좀 오늘 듣고 아. 너무 속이 답답해지는 게 일용직 노동자분들 입장에서 노동부에서 핵심 증거를 압수를 했고 그거를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대법원 판례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무조건 됐다 그치. 됐어 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이게 좌절돼. 좌절되면 와 이거 어떻게 진짜 이 답답함을 나는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야. 네.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서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좌절이 돼. 네. 근데 봤더니 대통령실하고 쿠팡과의 인적 교류가 이렇게 많더라. 이 사진은 바꿨나요 그때? 바꿨네요. 네, 바꿨어. 이렇게 인적 교류가 많더라.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